구독자 여러분, 염생식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염생식물이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에 염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통틀어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고혈압과 당뇨에 좋다고 하는 함초와 가을이 되면 갯벌에서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 칠면초 등이 대표적 염생식물입니다. 그럼 염생식물을 보러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소금물에서도 자랄 수 있는 염생식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이러한 염생식물을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갯골 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갯골 생태공원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이 일대는 염전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1996년 염전 사업을 중단하면서 자연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2012년 2월에는 국가해양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 45만 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갯벌 사이로 난 수로를 통해 소래폭우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생산했던 곳으로, 현재도 소금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소금 생산이 중단되자 자연습지에서 자라는 동식물이 되살아나 생태환경에 복원되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함초라 부르는 퉁퉁마디와 나문재,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법정 보호식물로 지정된 모세달이 서식하며, 칠개, 농개, 망둥어를 비롯하여 저새, 황조롱이 등 다양한 어류와 조류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물들과 볼거리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보리인데요. 이곳은 염전뿐만 아니라 벼나 보리를 재배했던 논으로 보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보리는 화분가에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초본이로 중국, 터키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이고,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하는 오곡 중의 하나로서 지금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 쌀이 흔치 않았던 1970년대까지 밥을 지어 먹었던 주요 식량으로, 나이를 먹은 세대에서는 아련한 추억이 서려있는 곡식입니다. 보리는 쌀보리와 겉보리 두 종류가 있는데, 탈곡을 하면 쌀보리는 껍질이 없는 상태이며 쌀과 같이 밥을 내도 먹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겉보리는 탈곡을 하면 겉껍질이 붙어 있으며 도정을 해도 단단하여 한번 삶아 무르게 한 다음 다시 한번 밥을 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어린 시절 한 번 삶아 채반에 널어 놓은 겉보리를 한 움큼 집어먹으면 잘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보리가 굴러다니던 기억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른 봄철이면 춘공기, 즉 보릿고개라 하여 보리 수확기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가 많았는데, 요즘은 쌀이 풍족해지고 끼니 걱정이 없는 시절이 되어 보릿고개라는 말은 노래 가사에서나 나오는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해당화입니다. 해당화는 장미과의 키가 작은 관목형으로 1.5m 정도 자라는 나무이며, 해변의 모래밭이나 산기슭 등 우리나라 해안지대 전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줄기와 잎 등 몸 전체에 가시가 많이 있으며, 어긋나는 잎은 폭이 1.2cm에 길이가 2에서 5cm 정도이며, 잎가에는 뾰족한 톱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에 홍자색의 꽃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피고, 크기는 6에서 9cm로 향기가 많이 나며, 방울토마토와 같은 열매는 8월에 황적색으로 익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해당화는 꽃이 아름답고 특유의 향기와 꽃이 진 후 맺는 열매가 예뻐
관상 가치가 많지만 가시가 많이 있어 공원 등에는 많이 심지 않고 있으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변 등의 경관용으로 쉽게 두고 있습니다. 꽃은 방향성 물질이 많아 향수에 이용되고 꽃과 열매는 한방에서 약재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해당화는 옛날 경기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도당꽃에 등장하는 나무로 해당화의 가시는 잡신을 물리치는 미신적인 면이 있고 붉은 꽃과 붉은 열매 역시 벽사의 주술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마귀를 쫓아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해당화는 이름에서부터 바다의 자가 들어있고 가수 이미자님의 노래 섬마을 선생님에서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라는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마을, 즉 바닷가에 많이 자라는 식물로 이 나무 또한 염분이 많이 있는 곳에 잘 자라는 염생식물 중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은 갈대와 일부 억새가 보이고 있는데요. 갈대는 벽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하천의 하류나 갯벌에 잘 자라는 식물로 염생식물 중 하나입니다. 줄기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어 있으며 높이는 3m까지 자라고 가늘며 긴 잎은 끝이 뾰족합니다. 8, 9월에 피는 꽃은 갈색에 헝클어진 머리칼처럼 생겨 머리를 감지 않은 머슴의 산바람 머리 같으며 줄기가 갈색이고 대나무처럼 생긴 마디가 있어 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갈대 사이에 간혹 보이는 것이 갈대와 유사한 억새인데요. 억새 또한 벽과의 여러 해살 초본류로 산이나 동산에 서식하는데 갈대와 달리 흰색 꽃이 피며 한쪽 방향으로 단정하게 피는 모습이 예쁜 여인네의 비순머리 같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으며 잎 가운데는 하얀색의 잎맥이 있어 갈대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갈대밭은 개개비나 붉은머리 오목눈이와 같은 작은 새들에게 보금자리와 은신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소와 인 등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 수질오염 방지와 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보이는 것은 칠면초입니다. 칠면초는 명화죽과의 한해살이 초본류로 토양 염 농도가 높은 갯벌에서 분포하는 염생식물의 대표 선수인데요. 1년 동안 7번이나 색깔이 변한다고 하여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초기에는 녹색을 띠고 있다가 자라면서 붉은색이 강해지고 가을이 되면 홍자색으로 변하여 갯벌에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장관을 이루다가 겨울에는 사가 없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줄기는 높이 10에서 50cm 정도로 곧게 자라고 가지가 갈라지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짧은 곤봉이나 방망이 등 선형으로 끝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8, 9월에 줄기나 가지 윗부분에서 작은 꽃이 피는데 꽃줄기는 없고 처음에는 녹색을 띠지만 차차 홍자색으로 변하며 꽃받침 잎은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수술 5개와 2개로 갈라진 암술대가 있습니다. 서해안 중남부 해안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어린 순을 식용으로 하고 약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칠면초는 경관이 아주 뛰어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서해안의 갯벌을 찾는다면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식물로 함초라 부르는 퉁퉁마디와 나문재라 부르는 갯솔나물, 해옥나물 등이 모두 명화죽과이며 봄에는 녹색이었다가 가을에는 붉은색을 띠는 것 등이 비슷한 염생 식물들입니다. 이상으로 소금물에서도 자랄 수 있는 염생 식물이라는 주제로 갯골 생태공원에서 만나본 염생 식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식물들은 소금물에서는 살 수가 없지만 염생 식물은 높은 농도의 염류 토양에서 수분을 뺏기지 않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